가성비가 좋은 시술 이런 영상들 보면 자기가 이제 많이 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병원에 있는 장비들을 말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랄하게 한번 까볼게요. 원장님, 의사가 추천하는 가성비 시술 탑3 뭐 이런 영상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성비 떨어지는 시술?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 건이라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시술 이런 영상들 보면 자기가 이제 많이 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병원에 있는 장비들을 말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느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 포함해서 신랄하게 한번 까볼게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시술, 수술은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라. 대신 제가 더 좋은 대안을 좀 추천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효과가 없거나, 두 번째,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더 커. 세 번째,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즉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해라, 그 얘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성비만 따져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미용시술에서는 더더욱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이런 시술 알아볼 때 가성비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미용 시술 받을 때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따져봐야죠. 친구가 좋대 그 얘기 듣고 병원 가서 저 이거 할래요 이런 사람은 호구예요, 호구. 왜냐면 그렇게 정하고 오면 병원에서 실장님들은 고민도 안 해요. 병원 매출에 도움되니까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래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최선이 아닌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목표에 맞게 주어진 예산, 회복기간 이런 걸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죠.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끼를 거하게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세 끼를 조금씩 적당히 먹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리지널인 울세라와 카피 제품인 슈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난 시간이 없어, 정말 한 번만 해야 돼. 그렇다면 그 디테일과 세밀함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장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울세라 한 번 할 비용으로 슈링크를 3번 할 수 있다면, 내가 시간도 많고 예산은 조금 빠듯해요. 그런 경우라면 울세라 한 번 할 바에는 슈링크 2번 내지 3번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3번 하면 울세라랑 효과가 비슷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세라 한 번보다 슈링크 3번이 더 낫겠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확실히 원장님은 가성비 시술 언급만 했는데도 무슨 자판기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얼굴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 얼굴이 좀 각이져 보인다, 커 보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윤곽수술, 뼈 치는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윤곽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있고 그 뒤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뒤에 그 아래쪽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뼈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뼈를 치는 거는 사실 효과는 없고 부작용. 예를 들어 턱선 라인을 너무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과 얼굴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랬죠? 개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광대 치면 팔자가 더 늘어지고, 45도 광대를 너무 쳐버리면 얼굴이 넙대대해져요. 더 커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래서 그런 뼈 수술을 보다는 먼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줄여보고 피부 탄력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확실히 이런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윤곽 수술이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윤곽이 효과 있을지 알아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도 보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내가 정말 병원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볼 의미가 있을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각턱 라인, 여기를 없애본다.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뼈에 대보세요. 뼈에 댔을 때 뼈 딱 튀어나온 부위가 만져지죠. 이 느낌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거울을 정면에서 보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가려보세요. 이랬을 때 얼굴이 작아지는지 보세요. 어때요?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윤곽이 효과가 없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셔요. 뒤에 만져보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별로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보고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턱 근육을 줄이는 게 보톡스로 많이 하죠.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엄청 살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줄여보니까 얼굴이 좀 작아져요. 그렇다면 지방을 줄여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해보니까 저는 얼굴 살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얼굴 살 줄인다고 요즘은 뭐 인모드나 울세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방 빼고 싶다고 울세라를 쏘기도 하고 임모도 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지 않죠. 근데 그 비싼 장비를 지방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폴쉐로 이삿짐 나르는 거예요. 이삿짐 나를 수 있죠. 하지만 효과도 떨어지고 너무 낭비죠. 그 비용과 그 노력이면 벤틴 같은 주사, 달걀 수술은 수십 번을 할 수가 있는 비용이니까 더 효과적이고요. 더 간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각각의 시술들은 주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임모드나 울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빠졌다는 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난 효과니까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건 낭비죠, 일종의. 두 번째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 그러면 울세라 써마지? 야, 이러면 또 회사에서 정말 저를 되게 미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 그래서 이 시술이 비싼 이유는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빠듯해요. 그렇다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장비로 울세라라면 슈링크, 써마지라면 올리조가 있겠죠. 그런 대체 장비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오리지널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아주 작은 디테일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 면에서도 이게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 모아서 2년에 한 번 울세라 할 바에는 6개월마다 슈링크 하는 게 더 이익이다. 확실히 나에게 맞는 그런 상담이 먼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원장님 비싼 거 해라 이렇게 해야 병원 매출이 좀 늘 텐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진짜 그러네? 제가 양심적이라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런 거 다 뒷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담되시면 저렴한 거 하시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수술을 든다면 미니 거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미니 거상은 거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얼굴에 섬유근막층을 당기지 않기 때문에 피부만 당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부만 당기는 시술에 한계가 있죠. 물론 좋은 적응증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 입꼬리가 처지고 근막층까지 다 처진 경우에 또는 아예 지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피부만 당겨서는 효과가 없죠. 다른 대안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얼굴에 살은 없는데 처짐이 심하다면 실리프팅도 좋은 대안이고요. 그리고 살이 많다면 오리는 달걀 리프팅, 바늘꿈으로 지방 빼고 타이트닝 시켜도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만약에 근육이 많이 처지고 좀 심하다 그러면 제대로 안면 거상을 해야죠. 그때 이제 지방도 있으면 지방 빼면서 하는 게 이제 달걀 거상이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니 거상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흉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귓구멍을 따라 이렇게 라인이 전개되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울세라를 한다고 해도 병원마다 만족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같은 장비 쓰는데도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장비라도 장비를 쓰는 의사의 스킬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비들은 어느 정도 시술에 대한 일정 정도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적절한 적응증을 찾는 의사의 또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의 경험,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적응증에서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좋은 레이저 장비들이 많잖아요. 요즘 나온 비싼 장비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리프팅 쪽이 진짜 장비 분야에서는 새로운 장비들 많이 나와요. 그런 리프팅 장비들이 다 정확하게는 타이트닝, 리프팅이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프팅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타이트닝인데 이 원리는 간단해요. 피부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수준에서 피부 진피층의 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하고 콜라겐을 재생시킬까, 요 원리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운 장비 나왔다는데 그런 걸 선호할 필요는 별로 없다. 누가 받아봤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된, 오랫동안 많이 쓰인 그런 대중적인 장비를 먼저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왜? 우린 소중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무리하지 말고 제 채널 영상 보면서 처지지 않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실천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늘 가성비 떨어지는 미용시술, 수술이라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로.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조건 비싸고 새로운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잠깐의 현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더 오래가고 효과적이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가성비가 좋았던 시술,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남겨줘 보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